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민의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장효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걸어오셨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새해 다짐이니까요. 이게 성실해야지 뭐래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뭘 한다고 해도 저희는 좀 이제 변호사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보니까 의외로 따박따박 자신의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인증하시잖아요. 네, 인증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난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운동하는 거 인증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널리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나 좀 도와줘. 먹을 거 좀 권하지 마. 네. 딱 해주게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한 거 그 기록을 올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빼먹으려면 그게 그렇게 또 왠지 좀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계속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독쇼 씨는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다. 저는 생각이 똑같아요. 이제 기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변호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를 대신해서 네. 화이팅입니다. 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 화요일 날 인증을 저희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지난주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하셨는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비겁한 두 명이었어요. 저희 목까지 열심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는 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동물, 네. 저도 동물 워낙 또 네. 포유류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좀 많이 갔는데요. 포유류면 돌고래. 고래. 고래도 너무 좋습니다. 고래가 날면 더 좋고요. 네.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그 우영우 네. 그 변호사 우영우 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기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를 수도 없죠. 사실 네. 아쉽게도 저는 돌고래 쇼도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물 학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반려인구. 국내 네. 10집 중에 이제 3집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혹시 키우고 변호사님은?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서 강아지를, 그러니까 푸들 강아지를 이쁘잖아요. 키웠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강아지는 키워봤지만 고양이는 왜 안 키워보면 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제 사촌 동생이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도저히 다른 집으로 보낼 수가 없고 너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돌이라는 이름의 예? 고양이를. 예, 고양이 이름을 순돌이라고 순돌이는 지어서요. 주로 강아지 이름 같은데. 근데 고양이인데도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그래서 하얀 털에 예, 고양이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할머니가 꼭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며칠 있으면 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동생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쉽게 키우지를 못하고 한 번 이제 제가 큰 집에 산 적이 있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고양이랑 강아지가 저희 엄마 한 67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기르고 계셨는데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놨는데 쥐약을 고양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꺼번에 일 다 많았죠.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걸 엄마가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상처. 다시는 못 기르시겠다고 너무 그런 이뻐하던 부분이 아이들이 있죠. 그렇게 예.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예쁘니까 말하자면 입양을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네. 데리고 오는데 네. 결국에는 헤어져야 엄마가 되니까. 똥을 좀 다 가려주고 하는 거 엄마가 툴툴대면서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결국에 엄마랑 가장 정이 드는데 맞아요. 그 나중에 가는 길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음에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다시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들도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네. 강아지, 개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네.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정말 가족처럼 사람처럼 이제 여기기 네.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개를 데리고 왔어가 아니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고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왔고 입양했다라고 이런 단어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런 인식도 좋아지고 기르는 분들도 워낙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한 동물복지 사단법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가 넘는 국민들이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네. 그 동물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좀 별도로 부여하는 데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법적으로는요. 그 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체를 맞아요.
그냥 그 폐기물. 네.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묻어주면 안 되고 화단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묻어주고 했었잖아요. 그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 대안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물들 화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볼 땐 되게 유난이다. 뭐 그걸 화장까지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데 그럴 순 어떻게 없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15년, 맞아요. 20년을 같이 산 네. 가족인데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동물 지위에 대해서 네.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네. 이런 네.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이독실 씨 집에 굉장히 비싼 족보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 팔면 되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네. 자, 근데 이독실 씨가 망했어요. 네. 그래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에 그 비싼 강아지에게도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동물은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가 물건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에요. 이 민법에 물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체물과 전기 기타 뭐 이런 유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자연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는요. 예전에 막 전기 끌어다 쓰고 이런 걸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자연력까지를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동물이라는 건 유체물입니다. 유체물이 무슨 뜻이에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움직이는 물건이라는 아, 뜻이에요. 형태가 있는 형태가 물건이다. 있는 물건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동물이란 지위는 사실 인간한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다가오는 의미가 좀 달라요. 사람은 아니죠. 사람처럼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좀 어려운 어렵고. 부분이 있죠. 근데 완전 일반 물건, 이를테면 휴대전화, 책상, 마이크 이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그건 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뭐 마이크 같은 게 뭐 떨어져서 깨졌다 그러면 이제 보상해주고 손해보상해주고 손해배상 하면 해주는 끝나는 거죠. 건데. 아니, 그럼 예. 깨지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게 대체가 다치면서. 불가능하잖아요. 대체 그쵸?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동물격 물건, 뭐 같은 동물권? 게 네. 있다라고 같은 인격이 해야 있는 돼요. 거죠. 네. 사람과 똑같은 인격은 아니지만 동물만의 인격이 있는 거죠. 저 그 그런 물고기도 생각이 드는 게- 고통을 느낀다면서요. 그렇죠. 물고기도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견해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혹 물고기 심지어 어류가 그런데 포유류는 뭐 희노애락이 훨씬 다 더. 있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건은 대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어떤 그 반려견이 순돌이가. 순돌이가 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뭐 같은 종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물건이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일상에 녹아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 죽었어. 그거를 그냥 매립하잖아요.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에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묻으면 안 돼요. 네,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고요. 아까 빨간 딱지 네.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압류 가장 좀 전형적이기도 네, 한데요. 이 부동산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가로 확인되는 어떤 부동산의 물건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유체동산. 그래서 뭐 장롱에 컴퓨터에 뭐 책상에 도자기 뭐 이런 데 붙이는 예, 거잖아요. 그런 데 붙이는 게 그게 법원에선 최후로 좀 그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사전 조치를 다 해봤는데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돈을 막 못 받고 있다. 받을 돈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면 동물. 더더군다나 고가야. 네. 이 강아지가 막 품종도 귀하고 예. 뭐 어디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물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류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또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게 키우는 고양이가 다쳤어. 이거 법적으로 물건인데 다른 고양이를 내가 사다 줄게. 뭐 이런 것도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처벌은 받아요. 막 남의 왜냐면 물건이니까요. 네. 남의 물건을 네. 막 손상시키면 어쨌든 처벌받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받는 죄명이 뭐냐? 손괴죄예요. 물건을 네. 파괴했다. 예, 물론 동물 보호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아주 크게 성립하는 건 이제 손괴죄라는 겁니다. 손괴죄라는 건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뭐 백미러를 부수거나 이럴 때 이제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맞냐? 이래서 법무부에서
민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제3의 개념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이제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동물은 최소한 물건이랑은 다르지 않아 이런 인식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이코패스를 가늠해보는 가늠자 중에 하나가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엔 동물, 말 못하는 애를 괴롭히다가 맞아요. 어린애를 괴롭히다가 여성을 괴롭히다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독실 씨네 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극단적인 예고 법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자는 거잖아요. 동물이 물건하고 다르다면 어느 정도의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동물권? 네, 동물권. 동물권. 예. 일단 법적으로 권리 행사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권리 네. 행사의 주체도 될 수 있는 아. 거는 사람과 이 법인격을 가진 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나오는 법적 지위의 주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법적 권리 행사의 주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이제 동물과 관련돼서 네. 뭔가 보호를 해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지는 꽤 됐어요. 91년도에 생겼거든요. 생긴 것은. 네.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오기는 했는데 이 동물보호법에 그렇다면 보호받는 동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네.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에 다음 각호의 동물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척추, 있습니다. 문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척추가 일단 그러네요. 있어야 된다. 문어가 엄청 똑똑하대요. 네네. 막 뭐 고르기도 하잖아요. 네, 축구도 승리팀을. 맞추고. 예. 근데 문어가 굉장히 똑똑한데 문어는 척추동물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으로는 보호를 못 받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척추라는 하나의 요건을 갖고 있고 또 고통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는지 아까도 약간 과학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게 또 어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네. 이게 맞는 규정인지도 조금 아, 사실 그것도 진짜 예. 과학적으로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고통의 아. 정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도 부터 시작해서 어렵네요. 네. 내가 느끼는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같은 거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이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공감도 못하고 그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걸 있죠.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람에게도 공감을 못하는데 도대체 동물이 공통을 느끼는 거에 왜 공감을 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런 합리적인 거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아예 동물은 그냥 기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렸을 때 막 이제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때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건 기계가 내는 소리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 공통된 방향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산책 같은 걸 하는 산책을 할 때 그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렇게 뭐 해주는 걸 보면서 아니 무슨 걔를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경우도 좀 몇 번 봤어요. A라고 하는 분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B라고 하는 분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네. 뭔가 살짝 이제 시비 같은 게 붙은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아니 나한테도 애기랑 똑같다. 내 애기다. 당신의 당신의 애기가 아이처럼.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부분이 공감을 못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그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척추 동물, 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물건으로 지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네. 법적.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물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가압류가 됐을 때 물건으로 네,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소중한 키우는 개를 데리고 여행을 신나게 갔어. 차를 타고요. 네. 근데 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많이 다쳤어요. 강아지가 네. 다칠 수 키우는 있죠. 개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건 손상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차 아, 안에 왜? 있던 물건이 손상된 거니까요. 아, 골프채가 부러진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물보험에 들어있을 때만 아마 보상을 그런 식으로 이게 물건의 범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로 보험 혜택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동물과 관련해서 별도 카테고리로 별도 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마 뭐 태우고 있던 동물이 다칠 걸 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그런 상품이 나와 있는 것도 아, 아니고요. 없어서 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강아지가 다쳤는데 병원 가서 치료했는데 치료비를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양할 때 비용에 비해서 치료비가 훨씬 비싸게 훨씬 나오잖아요. 비싸잖아요. 보험도 안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안 해준다는 안 사실 해주는 손해배상이란 건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통상의 손해라는 건 어떤 가해자가 내가 이 고의가실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손해를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도록 법원이 규율을 합니다. 그런데 태우고 있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돼. 정말 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연하죠, 라는 당연하죠. 거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 나의 사정. 예, 그럼 거의 이쪽의 사정이군요. 예, 이건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건 보통 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낫다. 거기에 따른 뭐 비용 아니면 거기에까지 이르는데 조금 치료비 정도가 아마 합당한 기준으로 될 수가 있고요. 나는 모든 걸 무릅쓰고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아이를 꼭 살리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건 가해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통상의 범위에 있다라고 판단받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본인 돈을 써서 본인이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법적으로는 꼭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의 지위 없기 때문에 뭐 살 때 얼마 들었다든지 그렇죠. 그 이를테면 정도의 보상. 예, 만약에 정말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대체하는 동일한 품종의 같은 연령의 이런 강아지들의 어떤 뭐 유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가격 이런 부분이 아마 손해 액수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네. 하나는요. 일단 그 반려동물을 학대해가지고 요즘은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신고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이웃에서도 많이 하고요. 네. 어머 저 집 개가 계속 깽깽대는 소리를 낸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동학대 아동은 그 보호자와는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그렇죠. 일차적인 요건이에요. 동물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 주인이 아, 저 반성해요. 저 지금 이거 제 물건이잖아요. 네.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안 돌려줄 또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에 제주던가 자기 강아지 있었죠. 코만 내놓고 예. 묻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내 강아지니까요. 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얘 데리고 갈게요. 그러면 딸려 보낸다고요? 못 가져갑니다.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지자체가 보호를 하고 있거나 하면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는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 소용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서 이게 동물을 물건으로 법적 지위를 갖고 가는 데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 문제점들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옆집에 큰 강아지가 우리 집 작은 강아지를 물었어요. 네. 그래갖고 많이 다쳤어요, 우리 강아지가. 네.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가 다친 정도 그거는 문 거에 대해서는요 주인으로서는 이 제대로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하지 못한 뭐 사용자 비슷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 그래서 미성년자도 비슷한 논리로 처벌 네. 이게 부모가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는 이 어떤 고의가실의 책임 주체로 보기가 어려워요. 미성년자는 또 법정 대리인이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기도 해서요. 이 관리 감독자의 책임으로서 배상을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막 심하게 해야 돼도 그만큼 다 안 물어주고 물건이니까 네. 아까 얘기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아지를 살 수 있는 비용 정도 안에서 아직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 거기에 몇 %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상을 하게 들어가겠네요. 되면 네. 그 강아지 주인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다쳤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다른 되는 거죠. 일이 그게 벌어진다는 다른 거죠. 거죠. 그게 예. 법적 지위가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네. 어떤 반려동물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공감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과하게 요구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뭐 햄스터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는 이 햄스터,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어른이에요. 근데 햄스터가 자기 자녀랑 똑같대. 근데 어떤 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툭 하고 쳐갖고 떨어져갖고 햄스터가 다쳤어. 네. 근데 갑자기 햄스터가 다쳤는데 이거 치료해야 되고 심장 수술해야 되고
되고 뭘 수술해야 되니까 500만 원을 내놓고 1000만 원을 내놓으래. 나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럼 그거에 납득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가족으로 느끼는 거는 당신인 거고 사실 나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시를 들 때는 강아지,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예시를 들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약간 좀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지금 척추동물들, 특히나 포유류들이 우리 방송을 같이 보면서 되게 섭섭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나도 중요해. 나도 소중해.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덕실 씨가 쥐고 있는 볼펜처럼 취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그 어딘가에서 합의점을 맞아요.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감옥 간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감옥 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애를 네. 저 어때 보니까 소주를 고양이한테 먹여가지고 강아지한테 먹여가지고 애가 이렇게 막 그거를 보고 막 남자 3명이서 박수를 치고 웃더라고요. 그냥 동물학대는 전 말로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에게 한다면 끔찍하네. 막 하일로 밟죠, 눈을 뽑죠, 토치로 지지죠, 막 높은 데서 별별 걸 하는데 희한하게 이거 보면 너무 천일공노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댓글들 반응을 봐도 똑같이 해야 된다. 쟤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 그런 된다. 막 댓글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죠. 물론 분노에 차다는 말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맞아요. 좀 과하게 나온다고 해봐야 그냥 집행유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행유예형이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형사 사건을 해보면 낮은 형이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네. 상해까지 입혔는데 합의가 되면 이게 구속 기소가 됐었더라도 이제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또 통상적이기도 한데 네. 네. 일단 동물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 인식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말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 못하는 동물을 굉장히 심하게 정말 학대한 경우 이게 창원의 한 식당에서 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사랑받는 그 동네 고양이였나 네, 봐요. 네, 있죠. 이름도 있어요. 두부였어요. 귀엽다. 네, 네. 두부인데 일단 죽인 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요. 이거는 이제 잔혹성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네. 시멘트 벽에 던졌는데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거의 한 16차례 정도를 던졌다라고 해요. 아니 대체 이해할 수 없죠. 네.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랑받는 정말 고양이. 분풀이 성격도 좀 있고 이게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가했을 때 이런 어떤 가학 행위로 인한 뭐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한달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지는 게 고어방이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사진 영상으로 찍죠. 올리고 영상 찍죠. 그리고 그 반응을 즐기는 거죠. 아까 그 죽은 고양이 두부 이 범인 잡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고어방에서는 정말 끔찍한 막 영상물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네. 토치는요 그냥 약한 수준이에요. 토치 제가 동물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못 같은 걸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총 형식으로 네. 못을 하는데 네. 그걸 동물향에서 이렇게 난사를 하는 아니 대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고어방의 한 영상물은요 활과 화살을 이용했어요. 활은 정말 정조준에서 꽂히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양이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겨냥했어요. 그래서 아니, 심지어 죽이고요. 아니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있죠. 똑같이 사람을 상하게 했어도 잔인하냐, 네. 고의적이냐, 네. 뭘 원해서 저러는 거에 네. 따지잖아요. 네. 그럼 동물도 그거는 본인이 즐거우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양형이 부분이 있죠. 있어요. 이게 양형 기준표가요. 일단 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유예형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사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물건을 손상시켰다는 개념이 또 있기도 하고 재판부마다 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이 감정에 그 따라. 감수성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말씀 주신 양형기준표예요. 네. 그래서 양형기준표는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해마다 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 양형을 조정을 합니다. 그럼 모든 범죄가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리고 살인, 상해, 폭행, 많은 그리고
아주 언론 주목도가 높았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뭐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히 선제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느냐 그런 인상 받지 못해요. 이를테면요. 디지털 성범죄 이거는 성범죄라는 말도 아깝다. 성착취다. 그리고 원래는 아동 성 동영상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다. 성착취물이라고 하고 정말 엄벌에 쳐야 된다. 그래서 반성의 사정 이런 부분들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되도록 규정해 놓은 거 다 빼야 된다. 빼버렸고, 네.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동물과 관련해서는요. 네.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들이 숱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요.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모든 범죄를 다 규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법정형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 살인이다 이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살인은 뭐 10년에서 15년, 아주 가중적인 요소가 있는 비난 요소가 많은 살인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뭐 16년에서 무기징역 이런 기준표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사실 동물은 이 영역 밖에 있다라고 봐야 되죠. 관심도가 그렇게 또 높지도 높지 않았던 않으니까.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냥 뭐 실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잔혹하게 맞아요. 아까 고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엔 어떤 민의라고 하나요? 이걸 좀 모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뭐 동물이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행위는 굉장히 악한 행위인 거예요.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네. 동물 그냥 물건인데 뭐 법적으로 그냥 처벌하면 되지 재물손괴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어떤 우리 인식 자체는 양형 기준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죄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될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민의가 모아지면 바뀔 가능성이 좀 생기나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아니지만 물건은 아닌 다른 제3의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펫숍 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펫샵. 예. 그런데 지금 동물도 가족이야. 사람과 진배 없는 거의 자식 같은 내 어떤 대상이야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거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막 이런 캠페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상 유통시키고 수익을 얻는 그런 시장 분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펫숍협회에서는 제3의 지위 부여하고 그 의미도 알겠다. 그런 어떤 여론이 높은 것도 알겠는데 그걸 이런 우리를 규율하는 다른 수단이 될 것이 거의 좀 확실시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네.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충돌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 사고 파는 게 뭐 나쁘다, 절대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쵸. 다만 네. 사회적인 시선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예전에는 동물 학대가 있어도 거의 신고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뭐 과거로 돌아가면 한 300건에 머물던 게 작년에는 막 1000건 넘게 막 증폭하고 이러는데 동물 학대 건수 자체가 늘었다라기보다는 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져서 신고도 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가 토끼 해잖아요. 네. 학교 가면 다 토끼 기르잖아요. 아이들 보라고.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토끼가 귀여우니까 그냥 방사해도 되는지 알고 산에 방사하신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금 네. 호주 같은 데서 진짜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데. 네, 근데 토끼가 개체수가 엄청 빨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 말씀을 드렸는데 토끼도 아까 아무데나 그렇게 방사하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기동물한테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토끼가 개체수가 너무 빨리 는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네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해서 생태계가 망가진대요. 맞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어떤 법적 지위를 그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은 학대를 하면 신고를 하는데 산에 토끼가 돌아다니면 어머 귀엽네? 라고 신고를 안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네. 그거는 친구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실제로 거기서 뭐 중요한 뭐 예를 들면 버섯을 채취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토끼가 다 갉아먹어 그럴 버리니까 수 있- 네. 굉장히 있겠네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끼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예 그런 산토끼는 좀 귀엽지도 않아요, 얼굴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얼굴. 시작하냐면 부락부락한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반려동물로 하는 것들은 얼굴 자체가 되게 귀엽거든요. 이건 이제 미피처럼. 과학적으로도 왜 이렇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재밌을 짚을 수 것 있겠지만 귀여운 게 무기군요. 그럼요. 그래서 생존 그렇게 능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예. 하나의 법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마치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회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 동물인데 뭐 내가 내 키운 동물과 데려갈게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한마디 했으면 지금 끝나는 분위기였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맞아요. 팬 다음에 학대하고. 학대를 한 다음에도 아니 우리 집안 일이다. 내 교육 방침이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넘어오지 마. 그쵸. 그때 그냥 지나갔었던 것처럼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을 괴롭혔는데 집행유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는 반대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